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줄 거지?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미니야. 안녕, 나는 태서야. 오늘은 2025년 3월 극장 개봉한 영화 승부를 리뷰해보려고 해. 콘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해서 들어줘. 먼저 승부의 줄거리를 말해줄까 하는데 말했듯이 2025년 3월에 극장 개봉한 영화 승부는 실제 바둑기사인 조훈현과 그의 제자 이창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승부극을 그린 영화야. 이 세계 최고 바둑대회에서 국내 최초 우승자가 되면서 국민 영웅이 된 조훈현은 바둑신동 이창호를 제자로 맡게 되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둘의 첫 승부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제자 이창호가 승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스승 조훈현과 본격적으로 승부의 세계에 뛰어드는 제자 이창호가 이후에 계속 승부를 펼치면서 스토리가 전개돼. 특히 극장가 관객 모으기가 힘든 요즘 여러 논란을 딛고 관객 200만을 넘기면서 흥행작 반열에 들어갔다고 해. 태서는 이거 어떻게 봤어? 나는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나는 추천하고 싶어. 나는 우선 실화 바탕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 진짜? 왜냐하면 실화 바탕이면 영화를 끝나고도 뭔가 찾아볼 게 있잖아. 너 진짜 그 덕후 그런 게 있다. 그런 거 좋아하거든. 특히나 이런 경기와 스포츠 관련된 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너 스포츠 좋아하지. 경기인데 실화다? 완전 내 스타일.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지만 승부라는 영화 자체 스토리도 엄청난 좀 긴장감과 흥미를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난 너무 재밌게 봤어. 미니는 어떻게 봤어? 나도 완전 추천.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생각보다 훨씬 재밌다. 아 진짜? 생각을 낮춰서 했던 것 같아. 기대를 안 했구나. 기대를 안 했지. 왜냐면 바둑?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단 그치, 말이야.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사실 바둑에 관심이 많지는 맞아, 않았거든. 맞아. 그래서 사실 룰도 잘은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바둑을 모르고 봐도 진짜 재밌더라. 맞아. 그 두 인물이 성장해가면서 승부하는 내용 전개나 아니면 긴장감 이런 게 정말 흥미진진했어. 나도. 그 두 주인공의 대사에서도 동기부여도 좀 받은 것 같아. 나도. 그치. 혼났고 그래서 이제 지루할 틈이 없었고 바둑을 알면 더 재밌게 봤겠다 싶은 아쉬움까지 좀 들더라고. 맞아.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지 맞아. 그런 디테일함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 용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맞아.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만큼 그 인물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그 조훈현 기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 조훈현 기사는 정말 한국 바둑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거든. 이 국보 기사, 영원한 승부사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하고 이 한국 바둑계를 거의 평정했던 사람이라고 해. 특히 이 1953년생이고 어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바둑을 배웠는데 이 11살 때 최연소 프로가 됐대. 와 대단하다. 그치. 나 11살에 뭐 했지? 그리고 그 후에 한국으로 와서 바둑계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거든. 그러면 나는 이창호 기사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이창호 기사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예체능을 전공했잖아. 맞아. 그래서 이창호 기사가 영화에서 좀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또 그치. 무한한 연구를 계속 하잖아. 그러면서 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죽고 그런 모습들이 좀 감히 약간 겹쳐봤어? 비슷한 겹쳐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서 되게 몰입을 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먼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창호 기사는 바둑계에서 만 6세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라고 해. 그래서 만 15세에 스승이었던 조훈현 기사를 제압하기도 하는 엄청난 존재였지. 맞아. 그럼 미니가 이제 조훈현 기사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7, 80년대에는 정말 인기가 바둑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잖아. 맞아. 그 와중에도 거의 모든 타이틀을 싹쓸이한 게 조훈현 기사라고 하고 우승 기록만 160회가 넘는다고 하거든. 진짜 대단하다. 그치. 그리고 그 타이틀 방어, 그러니까 챔피언 방어를 30회 연속으로 한 적도 있다고 해. 와. 근데 이 조훈현 기사가 이제 제자 이창호 9단과 312차례 맞붙어서
119번 승리해서 승률이 38.14%라고 해. 그러니까 이창호가 더 많이 이긴 그러네. 거지. 그리고 살짝 TMI는 그 조훈현 기사는 나중에 정계까지 진출했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여담으로는 조훈현이 바둑보다 정치가 훨씬 어렵다는 인터뷰를 남기고 정계에서 은퇴하거든. 와 대단한데?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타이틀이 있는데 한국계 최초 전관왕, 최초 국제기전 그랜드슬램 뭐 이런 게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순 없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아직도 현역이야. 아 맞아.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올해 2월 28일에 일본에서 우승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 정말 조훈현 기사와 이창호 기사 모두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둘 다 최초의 기록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헷갈려 다 쓰다 보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이제 이창호 기사에 이창호.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창호 기사는 1975년생으로 현재도 현역 활동을 하고 있지. 별명은 석불로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승리를 거두는 것이 마치 돌부처 같다고 해서 찬사로서 붙은 칭호라고 해. 그치, 영화에서도. 맞아. 유명한 이세돌 기사와 창하우 기사는 이창호 기사가 바둑의 신이었다, 사실상. 또는 다른 한국 기사를 모두 꺾어도 이창호가 남아있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해. 대단한데? 업적을 읊어보자면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 횟수 17회로 역대 1위. 마이너까지 포함하면 21번. 그리고 국내 최연소 종합기전 타이틀 획득. 세계 최연소 세계 종합기전 우승. 최다 연승 41연승. 연간 최고 승률 기록 88.24%. 더 말하자면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아. 너무 헷갈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대단했다. 대단했다. 두 분 다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아. 민희는 이 작품을 보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행동이나 선택 이런 캐릭터들이 보여준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 나는 이 조훈현 기사가 그 대사가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 뭐지? 어떤 거냐면 이창호 기사한테 패배하기 전에는 아내분이 어떻게 했어? 라고 대국을 물어보면은 졌어 이랬어. 이겼어도 그냥 다 이기니까 졌다고 하는 거야. 졌다고 하는데 다 이기니까. 근데 이창호 기사한테 지고 나서는 이제 대국해서 이겼으면 이겼지라고 대답하더라고. 물어보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는 이제 질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겼을 땐 이겼다고 말을 하더라고. 나 이 디테일은 몰랐어. 나 그런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게 엄청 겸손한 거잖아. 맞아. 난 질 수도 있는 사람인 걸 인정하고 이제 그런 장난 안 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이 대사 바뀌는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 이창호 기사는 어떤 점이 인상 깊었어? 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창호 기사가 처음에 자기 바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훈현 기사한테 처음으로 약간 반발하는 장면 기억나? 그치. 아마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하면서 그 종이를 내미는 장면이란 말이야. 맞아. 물론 그 후에 엄청 혼나고 좀 역경을 겪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이 영화가 보여줬잖아. 그치. 그래서 고난과 역경 이전에 이 장면이 좀 사건의 발단 느낌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고 또 하나는 영화 초반에 스타 기사의 제자라는 부담감과 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슬럼프를 겪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 그치. 옥상에서 계속 짜장면을 혼자 시켜 먹었던 구석에서 자책을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자신한테 좀 확신을 얻기 전에 좀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던 이창호 기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 남는 또 와닿는 장면인 것 같아. 특히 나도 그 장면에 대해 얘기할 게 옛날에 신동이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의기양양했었는데 점점 이제 기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이 됐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앞서 언급한 바 있었던 이창호 기사의 업적을 조금 더 말해보고 싶은데 자, 읊어볼게. 연간 최고 승률 88.24%를 기록했던 때 이창호 기사의 나이는 무려 13세. 정말 신동이잖아. 말도 안 돼. 근데 무려 그 기록은 32년 후가 돼서야 경신됐다고 해. 또 2003년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했고 역대 최연소 500승, 최연소 1000승, 최연소 1500승을 모두 달성한 기사야. 진짜 엄청나지? 머리가 너무 아픈데. 맞아. 이게 맞받아쳐서 조훈현 기사도 아까도 다 말했지만 조금 더 맞받아치자면 한국 최초 바둑 프로기사 9단이 된 거야. 최초래. 최초구나. 최연소 프로 입문이고
바둑계 최초 전관왕을 한 거니까 와. 그랜드슬램을 다 쓸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럼 진짜 최초와 최연소의 대결 계속 둘이. 그치. 아마 근데 막 이창호가 등장하면서 뺏고 뺏기고 했을 것 같기는 해. 뭐 최초 최연소 이런 게. 진짜 흥미롭다. 두 분 다 너무 대단하고. 그러면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바둑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바둑이라는 스포츠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 나는 사실 그 바둑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이 조훈현과 이창호 기사는 알고 있었어. 아 진짜? 알고 있었어. 어떻게?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 이세돌 기사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그치. 사실 잘 모르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도 바둑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은 사실 없어. 나도 그렇긴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5시간 넘게 승부에 집중할 집중력이 없고 지켜보는 것도 지칠 것 같고 근데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그 대국이 끝나면 그 판을 복귀해보는 맞아. 다고 하잖아. 어떻게 그걸 기억해서 기억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본인이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서 했던 한돌 한돌이잖아. 그치. 한 수가 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그렇게 하나하나 해도 기억 잘 못하는데. 진짜? 너도 안무 같은 거 외울 때 잘 외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우리도 연습 노트나 일지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자세하게 쓸 때는 동작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다 적어. 너는 진짜 나노로. 공감을 하겠다 여기에. 근데 그렇게 해야 습득이 되는 것 같아. 내 걸로. 너도 무서워. 넌 얼마나 알고 있었어? 보기 전에? 근데 나도 사실 바둑 기사들이나 이 내용을 아예 몰랐어. 나는 이름도 몰랐고. 진짜? 바둑에 대해서는 그냥 이세돌 기사의 이름밖에 모르는 알파고 정도? 맞아. 근데 그래도 내 친구 중에 실제로 바둑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 바둑 전공을 해서 바둑 선수로 뛰고 있는 친구가 있어. 진짜로? 신기하지? 그래서 승부 영화가 개봉했을 때 친구가 본인은 재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미 너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너무 전설이니까. 너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결말도 다 알고 해서 재미가 없었대. 심지어 실제 인물이랑 너무 닮아서 재미가 없었대. 근데 나도 찾아봤는데 정말 잘 맞아. 마지막에 사진도 나오잖아. 되게 닮았더라.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영화를 봤는데 나는 스포츠를 진짜 좋아하잖아. 종목을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인데 근데 평소에는 성격상 활동적인 스포츠를 많이 보거든. 주로 구기 종목 같은 배구 같은 거? 배구나 축구, 야구 이런 걸 보는데 그래도 나는 스포츠를 보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감을 준다면 그게 바로 스포츠 정의라고 생각하거든. 너 멋있다. 그 스포츠에 대한 정의도 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이번 영화를 계기로 바둑이 진짜 그런 스포츠라고 느꼈어. 확실한 스포츠다. 장시간 앉아서 본인만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상대와 함께 맞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조절해 나가잖아. 그치. 전혀 말리지 않게. 심리전도 그치.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진짜 어려운 스포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흥미롭게 봤어. 근데 너가 그 바둑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그 바둑의 인기가 지금 뭐 영화의 때에 비하면 서서히 식어가면서 맞아. 요즘에 정말 비주류 스포츠가 됐잖아. 그래서 그런 인기가 차원이 달라서 놀랐고 맞아. 최근에 찾아봤더니 세계 유일한 그 바둑학과인 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가 내 친구가 거기를 그럴 나왔어. 것 같았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폐과를 결정했다고 하거든. 진짜? 폐과 수순을 몰랐어. 지금 밟고 있대. 어머나. 그래서 이것만 봐도 바둑의 인기가 시들해진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맞아. 그러면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좋지. 이 영화 안에서 내가 거둔 제자한테 패배를 당하잖아. 이 기분이 진짜 어떨지 심경의 변화가 사실 내가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봤어? 나는 앞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둘 다 너무 대단해. 조훈현도 다시 일어난 게 대단하고 맞아. 이창호도 그 부담감을 이겨낸 게 정말 대단한데 나는 그 조훈현이 패배하고 무너지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과정이 진짜 인상 깊었어. 맞아. 특히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말투도 바꾸고 뭐 캐러멜로 바꾸고 담배를 끊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어난 게 정말 멋있더라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정한 겸손이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조은현도 이창호 못지않게 신동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럼 그 패배를 그것도 제자한테 받아들이기가 진짜 힘들었을 것 좀 같아.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겸손이구나를 나는 느꼈어. 나도. 근데 나는 이 과정은 영화를 보면서도 진짜 조훈현 기사 역의 이병헌이 참 기분이 진짜 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실제로 영화에서 감정이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치. 왜냐면 바닥을 한번 치기도 하고 계속 대국을 회피하기도 하고 했잖아. 못난 모습. 그런 부분들이 나는 진짜 이해가 갔어. 나 같아도 충분히 저랬겠다.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치. 내가 거둔 신동이 그 어린 나이에 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건 진짜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말했듯이 그 시기를 정말 잘 극복해내고 또 후반에는 제자한테 진짜 훌륭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이 참 어른인 스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맞아. 나도 좀 생각했던 게 우리도 사실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후배들한테 밀려나는 그런 생각도 좀 할 수도 있잖아. 뭐 우리도 밀어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괜찮은 사람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 나의 것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 그 정도로 그릇이 큰가를 돌이켜보게 되잖아. 맞아.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뛰어넘고 싶은 스승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닮고 싶은 인물이 있어? 나는 사실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극중 인물과는 다르게 승부사 기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굴 뛰어넘고 싶다거나 이런 거창한 목표는 사실 없거든. 그 대신 난 나 자신과의 목표를 자주 세우는데 뭐 예를 들면 반에서 3등을 한다. 이번에 평점 4점을 넘긴다. 그래서 누굴 이기고 싶다기보다는 자신과의 싸움. 그거를 좀 많이 해. 누굴 이겨야지 쟤보다 잘해야지를 생각하면 좀 집중이 안 돼. 나는. 맞아. 그래서 좀 나는 그런 것 같아. 태선은 어때? 나도 누군가를 뛰어넘는다기보다 롤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롤모델은 되게 많거든? 그럴 것 같아. 분야별로 다른 것 같아, 롤모델이. 여기선 누구, 여기선 누구? 난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인생을 전반을 배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스포츠 선수의 김연경,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또 동경해오던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 책을 진짜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캐스터나 스포츠 중계로만 봤을 때는 롤모델은 오효주 아나운서. 지금 이제 프리랜서 선언을 한 아나운서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스포츠 아나운서가 가져야 할 능력을 진짜 뛰어나게 갖춘 것 같아. 단순히 여자 아나운서들은 리포팅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치. 뭐 중계는 안 하고.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걸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여성으로서 캐스터로 중계를 맡기도 하고 또 그래? 그리고 인터뷰 능력이 진짜 뛰어나다고 생각해. 선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그걸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질문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끌어주고 팬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잘 찝어내서 인터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완전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오, 멋있는데? 그러면 바둑에 대한 관심이 이 영화를 보고 뭐 어떻게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게 있는지. 그치. 계속 얘기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바둑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어릴 때 몇 번 둬본 정도? 근데 주변을 보면 뭐 아버님이나 같이 뭐 장기나 바둑 두는 친구들은 관심이 많더라고. 난 그렇지는 않았고 또 생각해보면 내 성향과 또 잘 맞는 스포츠도 아닌 것 같아. 영화는 재밌었지만. 그치. 태서는? 나도 요즘 바둑에 대해서 잘 몰라. 친한 친구가 그냥 바둑을 해서 좀 들어본 정도고 그래도 기억을 해보면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바둑을 좀 배우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 진짜? 결국에는 알까기만 하긴 했는데 알까기 재밌어. 그거 되게 스포츠야. 그래, 그런 기억이 있어. 진짜? 그러면 이 바둑 말고는 다른 보드게임 같은 거 뭐 장기나 체스, 뭐 오목 이런 거는 뭐 좋아하는 거 있어? 나는 장기나 체스는 못하고 오목은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 수업 시간에? 근데 그것보다도 어릴 때 내가 두뇌 보드게임을 진짜 되게 오래 했어. 그게 뭐지?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두뇌 발달을 위해서 나온 보드게임 시리즈들이 있거든. 그걸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쳐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할리갈리 진짜 잘하거든. 할리갈리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할리갈리는 늘 내가 제왕이었어. 그래서 막 부수는 거 아니야? 그니까 할리갈리도 있었고 뭐 할리갈리 익스트림 뭐 이런 것도 종류별로 갖고 있었어. 진짜? 응. 미니는? 나는 근데 보드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MT나 뭐 그런 데 가서 하면 하는데 막 찾아서 하지는 않고 딱히 재미를 모르겠고 뭐 진짜? 카드 게임도 잘 안 하고. 우노도 재밌는데. 몰라 뭔지. 진짜? 그래서 지금 말하다 보니까 깨달았는데 나는 진짜 승부사 기질이 없나 봐. 그러네. 이기고 싶은 마음이 편안한 걸 좋아하는구나. 게임도 막 사냥한 RPG 막 싸우는 거 말고 막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것만 하고. 메이플 스토리도 사냥 아니야? 1대1로 싸워서 이겨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육성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오케이. 승부사 기질이 없는 걸로. 그러면 이 영화에서 한 장면만 꼽아보자면 어떤 장면을 꼽고 싶어? 특히 이 진검승부의 매력을 잘 살린 장면. 나는 딱 한 장면이라고 꼽기보다는 마지막 승부를 할 때 마지막 승부 복귀를 하면서 했던 그 마지막 굉장히 길었던 승부가 기억이 나는데 조훈현 기사의 다리 떠는 습관이 진짜 오랜만에 나온 장면이기도 했고 소름 돋았어 그때. 그리고 그 긴장감 넘치는 경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승부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조훈현 기사가 다시 돌아와서 둘이 다시 오랜만에 붙게 되는 순간이었잖아. 그치.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벅차는 장면인 것 같아. 왜냐하면 조훈현 기사가 어려움을 극복을 하기도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뽑고 싶어. 욕심쟁이긴 한데 이창호 기사가 자기를 조훈현 기사를 대결 상대가 아닌 스승으로 대하려 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러면서 따끔하게 승부는 승부라고 가르치는 멋있었어. 조훈현 기사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 멋있었어.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맨십. 오늘 본 거 다 좋아하는데? 그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 마지막 경기 말고 두 사람의 첫 경기. 그게 바둑은 되게 정적인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이 장면을 보니까 되게 박진감이 넘치고 내가 긴장이 다 되더라고. 특히 그 조훈현이 담뱃재를 재떨이가 아니고 물컵에 털거든. 맞아.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장면에서 그 집중력과 현장의 그 초조함 나도 다 느껴졌었고 또 그 긴장되는 장면에서 주변의 소리나 사물들이 막 클로즈업돼. 그런 연출도 너무 좋았어. 실제 기사들이 느끼는 긴장감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바둑을 다시 보게 되는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 맞아. 정말 더 우리가 잘 몰입할 수 있게끔 연출을 잘 해준 것 같아. 진짜 재밌었어. 나도 재밌게 봤어. 우리는 지금까지 극장 개봉 영화 승부에 대해 리뷰해봤어.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